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신영란입니다. 저는 지금 무슨 작업을 계속하고 있느냐면요. 여행자의 성당 공부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실린 사진 자료들이 사진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 있어서 책을 읽는 분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미지가 잘 잡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게 실린 사진들을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고딕 양식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딕 양식은요, 책에서는 26쪽부터 설명이 시작됩니다. 고딕 양식에 대한 설명도 뭐 사실 그렇게 길고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어, 전부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저 나름대로 그때 핵심에 해당된다고 하는 부분만 간략하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세시대 성당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예가 고딕 양식입니다. 고딕이란 단어는 고트족스러운이라는 말에서 나왔으며 게르만족의 일파인 고트족을 야만적이라고 생각한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가들이 붙인 표현입니다. 르네상스 이전의 미술을 야만적인 것이 꼭 고트족 같다고 생각해서 붙인 이름이니 고딕 양식은 야만스럽고 거친 양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보더라도 야만스럽고 거칠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세 시대를 대표할 만한 그런 건축 양식이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굉장히 멋스러운 데도 있거든요.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이 그렇게 폄하해서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어, 고딕 양식 부분에서 맨 앞에 실린 대표 사진은요, 사르트르 대성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에서 본 모습인데, 사실 고딕 양식의 특징을 아는 분들이 보면은, 겉에서만 보더라도, 사진만 놓고 보더라도 고딕 양식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치솟은 첨탑, 그것도 쌍둥이 첨탑. 그리고 장미창도 보이네요. 그리고 벽날개라고 해서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하는 벽이 무너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벽날개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사진은 책에 실린 것도 사이즈가 작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됐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책에 나온 거기에 그냥 조금이라도 더 크게 자세하게 보시라고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딕 양식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쌍둥이 첨탑이 대표적인, 즉 고딕 양식 성당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쾰른 대성당을 조그만하게 옆에다 조그만하게 실어놨길래 이렇게 크게 보여드립니다. 쾰른 대성당은요, 고딕 양식의 성당이고, 그 쌍둥이 첨탑이란 측면에서 볼 때 정말 고딕 양식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첨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자를 보시면은 큰 대자 위에 작을 소자가 들어가서 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뾰족할 첨 혹은 날카로울 첨이라고 합니다. 아랫부분은 크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다 보면은 날카롭고 뾰족해지겠죠. 근데 탑의 모양이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첨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고딕 양식에서는 사실은 쌍둥이 첨탑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거는 아니고, 더러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과 29쪽에는 여러 점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전부 고딕 양식 성당의 어, 특징적인 요소들을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진 크게 보여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세비야 대성당의 첨두아치. 그러니까는 첨탑할 때 첨자가 뾰족하고 날카롭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첨두아치라고 하면은 아치의 머리 부분이 뾰족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식 둥근 아치하고 차이가 나죠.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첨두아치를 보여드리려고 실어놓은 건데 세비야 대성당 모습이고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 보면은 둥근 아치하고는 좀 다르죠? 끝이 살짝 뾰족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게 이제 첨도 아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파리에 있는 생트 샤펠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여드리는데, 스테인드 글라스는 대체적으로 폭이 좁고 위아래가 길고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장식으로, 유리 장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고딕 양식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제 요 페이지에서 고딕 양식의 중요한 특징인 첨도 아치와 스테인드 글라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리브 볼트라고 해가지고 천장의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거 천장에 갈비뼈처럼 드러나는 리브로 된 볼트다라고 해서 리브 볼트라고 하는데, 빈 슈테판 대성당의 천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리브 볼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인데, 그중에서도 벽날개 혹은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음, 네모난 네모 틀 속에 노란색으로 된 네모 틀 속에 보이는 것들이 벽날개인데, 이 벽날개는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고딕 양식의 중요한 특징이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치솟은 건물 형태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느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고, 가급적이면은 하느님이 계신 곳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닿고자, 그러면은 자신들의 소원이, 자신들의 기도가 하느님한테 조금이라도 더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당 건물을 높이 짓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벽이 무너질 위험이 높아졌죠. 그래서 벽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체 벽과 별도로 버팀벽 혹은 버트레스라고 하는 벽을 한 겹 더 만들고, 그 본체 벽과 버팀벽을 연결하는 구조를 놓은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벽의 날개처럼 생긴 모양새다 해서 벽날개 혹은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고딕 양식, 그러니까 높은 고도를 갖고 있는 고딕 양식 건축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플라잉 버트레스는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유럽의 다른 고딕 양식 성당에서도 당연히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드높이 치솟은 첨탑, 특히 쌍둥이 첨탑이 고딕 양식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빈 슈테판 대성당 같은 경우는 드높이 치솟은 첨탑이 있긴 한데, 여기는 또 쌍둥이 첨탑은 아닙니다. 건설이 시작되고 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남쪽에 있는 탑은 완성을 했는데, 북쪽에 있는 탑은 공사가 중간에 중단된 형태라서 요거는 하나의 첨탑만 있고요. 그 다음에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아까 벽날개 플라잉 버트레스로 보아서 고딕 양식의 성당이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사드 쪽에서 보면은 드높이 치솟은 탑이 있고 쌍둥이이기는 한데 첨탑은 아닙니다. 첨탑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좁아지고 해서 나중에 끝이 날카로워져야 되는데, 요거는 사각형 쌍둥이 종탑입니다. 그래도 요것도 고딕 양식의 중요한 특징으로 봅니다. 사각형 쌍둥이 종탑을 가진 또 대표적인 건축물이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고딕 양식의 성당이고 사각형의 쌍둥이 종탑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첨두아치. 보시면은 빈 슈테판 대성당의 첨두아치와 프라하 성비투스 성당의 첨두아치. 알아보실 수 있으시죠? 이제는 사진이 좀 크면은 금방 알아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도 고딕 양식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죠. 어, 폭이 좁고 위아래로 긴 그런 창문을 내고,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유리 장식으로서 이제 성서의 내용 같은 거를 표현한 스테인드 글라스도 고딕 양식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리브 볼트, 천장의 무게를 분산시켜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했는데, 빈 보티프 성당의 리브 볼트는 특별히 더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대성당의 리브 볼트도 위를 올려다보고 찍은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잉 버트레스, 벽날개라고 하는 거요. 이것이 시에나 대성당의 플라잉 버트레스는 좀 형태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본체 벽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플라잉 버트레스 사례고요. 그리고 로텐부르크, 독일 로텐부르크에 있는 성 야고보 성당의 플라잉 버트레스는 전형적인 그 본체 벽과 버팀벽 사이를 벽날개로 연결해서 지탱해주는,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연두색으로 된 네모난 틀 안에 잘 보시면은 그 벽날개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고딕 양식의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혹시라도 유럽에 가셔서 고딕 양식의 성당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 그리고 고딕 양식은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르네상스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